허리케인 데스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선처를 부탁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장 발언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조 전 장관의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이 납득이 가지 않아서 윤 총장을 만난 바는 있으나 선처라는 표현을 쓴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는데요. 인터뷰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선처 부탁할 일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법무부 장관은 뭐 아시다시피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선처라는 표현을 쓴 것이 참 저로서는 어이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한자 성어를 좀 만들었습니다. 보통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옛날 영의정을 표현하는데 무인지하 만인지상이다. 어느 누구로부터도 통제받지 않고 모든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그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또 박 장관은 윤 총장이 이번 국감에서 조국 당시 후보자가 사퇴를 하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그 이야기는 결국 사퇴가 목표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압수수색 첫날 아직 밝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선처고 사퇴라니 상식적이지 않네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말, 법 위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지 법을 집행하는 사람 위에 아무도 없다는 게 아닙니다. 만 62세에서 69세 대상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전문가들의 과학적 판단을 존중해서 백신 접종을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은 전문가들의 판단을 믿고 정부 결정에 따라 예방접종에 계속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질병관리청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어서 26건의 사망 사례를 분석했는데요.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에서도 독감은 매년 3,000명이 사망하는 코로나19에 못지않은 감염병입니다. 거기다 올해는 코로나19까지 합쳐져서 백신을 맞았을 때보다 안 맞을 때 그 위험성이 훨씬 더 크다고 하죠. 괜히 불안감 조성하는 일 없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진이 택배 업계에서 처음으로 다음 달부터 심야 배송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른 미배송 물량은 다음 날 배송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심야 배송은 택배 노동자로부터 죽음을 부르는 배송이라는 반발을 사왔죠. 그간 택배 노동자 과로사의 핵심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아울러 한진은 명절 등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배송 차량과 인력을 모두 확대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국 사업장과 대리점에 분류 작업을 위한 지원 인력 1,000명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500억을 투자해서 자동 분류기를 추가 도입해 분류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하나 둘 택배 업체들의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택배 업체들의 대응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진작에 좀 그렇게 하지 그랬습니까? 그동안 너무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다른 택배사들도 빠른 배송만 강조하지 말고 빠른 대책 좀 내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심야 배송, 하루 배송, 당일 배송, 총알 배송 이런 거 필요 없이요. 소비자들도 기사님들의 그 무거운 짐 나눠지자고요. 가수 상위 1%는 연평균 34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상위 1%가 전체 가수 소득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가수 상위 1%의 1인당 소득은 나머지 99%의 1인당 소득 3,050만 원에 113배에 달했습니다. 2014년에는 상위 1% 가수의 소득이 전체 48%인데 2018년에는 이 비율이 53%로 늘어나서 상위 소득 집중 현상이 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탤런트와 개그맨, 성우, MC 등 업종 종사자의 상위 1%의 소득도 전체의
46.9%를 차지했는데요. 양 의원은 업종별로 연예인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라면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로 저소득 연예인들의 생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딜 가나 상위 1%가 세상 부의 반을 차지합니다. 매주 금요일 나오는 힘든 싱어들도 노래 참 잘하는데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요. 실력만큼 인정받는 세상, 누구한테나 기회가 주어지는 건강한 사회 만드는데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도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명함이 교체했던 고인의 생전 활동을 짚으면서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신경영, 창조경영, 인재경영, 고인께서는 고비마다 혁신의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끄셨다. 그 결과로 삼성은 가전, 반도체, 휴대폰 등의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고인은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강화하고 노조를 불인정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치셨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면서 불투명한 지배구조, 조세 포탈, 정경 유착 같은 그늘도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어제 향년 78세를 일기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는데요. 이 회장의 인생 역정은 국내 최대 기업 집단으로 일군 삼성을 넘어 고도 성장기 한국 경제에게 빛과 그늘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제 삼성은 고 이건희 회장이 이뤄낸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어두운 유산을 청산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이 회장은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이렇게 신경영을 선언했었는데요. 어두운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삼성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것이 이 회장의 이름을 올바로 남기는 길이겠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